있습니다. 페이지 아니요, 왜? 278쪽 챕터 29 3연기 보도록 할게요. 아니, 왜 문제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우리는 예전에 화학 반응에 대해서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기만 하고 백 돌아오지 못하는 반응과 그렇지 않고 반응물과 생성물이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는 반응과 동시에 생성물이 반응물로 백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반응을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겠나요? 네. 꽤 중요한 용어인데요. 이렇게 한쪽으로만 반응이 진행되는 것을 비가역 반응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하면 정반응 역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가역 반응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즉 정반응뿐만 아니라 역반응이 가능하다 해서 가역 반응이 되는 거예요. 비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거는 뭐 연소라든지 산염기, 중화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반응이 일어납니다. 반면 정반응뿐만 아니라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 일련의 물리 변화 중에서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 변화 고체에서 액체로 녹을 수 있죠. 융해. 근데 융해와 동시에 응고도 가능하잖아요. 기화뿐만 아니라 액화도 가능할 것이고요. 고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물리 변화뿐만 아니라 그리고 화학 변화에서도 가역적인 반응이 대표적인 가역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NO2 두 개가 달라붙어서 N2O4가 되는 거. 근데 이거 정반뿐만 아니라 역반응도 일어납니다. 화학원 정도 수치에서는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요라고 했었을 때 정반응만 일어나는 것을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역반응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질소, 수소 넣고 반응 다 시키면 이것들 다 소모되고 암모니아만 생성됩니까? 하면 그렇지 않고 역반응 쪽에서 반응물이 일부 남아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가역 반응에 대해서 반응물 A하고 B, 생성물 C하고 D에 대해서 개수 스몰 A, B, C, D를 쓰겠는데요. 정반응뿐만 아니라 역반응도 되는 이 화학 반응에 대해서 반응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정반응의 반응물도 일부, 생성물도 일부 남아있는 이런 나중에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평상수 K를 내겠습니다. 이 평상수 K는 반응물, 남아있는 반응물의 농도 그리고 생성되어 있는 생성물의 농도를 쓰겠어요. 그리고 그 개수 스몰 a, b, c, d성을 이렇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평상수 K, 암모니아의 생성의 평상수 K면 질소 농도에 대해서 1승, 수소 농도에 대해서는 3승, 그리고 암모니아 농도에 대해서는 2승 이렇게 해서 평상수 K를 내겠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평상수 K의 의미는 K가 1보다 매우 크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대부분 반응이 정반응화시켜서 남아있는 반응물 A, B가 별로 없는 상황이야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상수 K가 1보다 매우 크다는 것은 정반응이 잘 가고 역반응은 좀 잘 안 가는 이런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뻔하게 평상수 K가 1보다 매우 작아요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반응 좀 잘 안 가고 오히려 역반응이 지배적인 반응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다고요. 즉 우리가 가역 반응으로서 정반응과 역반응을 이렇게 소개되는데 화살표의 크기를 볼 때 평상수 K가 1보다 매우 크다면 위쪽의 정반응이 좀 더 큰 화살표를 하면 K가 매우 작다면 역반응이 좀 더 큰 화살표를 그려놓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또한 이 평상수 K는 온도 위주로 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도가 똑같다면 평상수 값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의 반응에 대해서 특정 온도에서의 평상수 값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압력이 바뀐다 하더라도 반응물의 농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부피가 바뀐다 하더라도 온도만 바꾸지 않는다면 평상수 K 값은 특정 반응에 대한 평상수 K 값은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겠다고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여기 농도이기 때문에 기체상이나 수용액 상태 이런 것들은 농도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체상, 예를 들어서 염화증 고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액체상, 액체, 물 이런 것들은 평상 스케일에 넣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기준아, 네. 머리 한 번만 내려봐. 맞아. 내려봐. 안 내리면 니랑 불백 시원. 둘 다 오늘이 마지막 화학 시간인데. 아, 자. 너도 마찬가지야. 278. 자, 도대체 평상수라는 이 얘기를 왜 씁니까? 하는데요. 이게 이제 화학 투어의 화학 평형편에서 매우 중요한, 그리고 각종 논술 문제라든지 상행위 중화반응 양적 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오늘 상임기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적어봤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 신맛이 돈다든지 금속을 집어넣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든지 탄산연마 반응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봤습니다. 또는 맞서보니까 쓴맛이 돈다든지 단백질을 집어넣으니까 녹이는 이런 성질들을 가진 놈들을 봤어요. 그래서 아르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성질들을 가진 놈들을 찾아보니 공통적으로 수소이온을 가지고 있겠다 하는 물질들이 이런 특징들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수산화이온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이런 특징들을 많이 가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니우스라는 사람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르니우스는 액queous 수용액 상태에서 H+를 주는 물질을, H+를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그렇다면 OH-를 내놓는 주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이에 H+를 내놓긴 내놓는데 H+를 다량 내놓는 걸 강산, H+를 내놓긴 내놓는데 소량 내놓을 수 있다면 약산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마찬가지겠습니다. OH-를 다량 내놓을 수 있다면 강한 염기, OH-를 소량 내놓을 수 있다면 약한 염기로 소개되고 있네요. 대표적인 강산하면서 염산이라든지 황산, 질산을 쓸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약한 산으로 탄산, 인산, 그리고 아세트산을 쓰겠네요. 아마 여러분하고 내가 산염기 공부하는 게 이를 설명한 게 못해도 한 10번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강염기, 수산화나트륨, 수산칼륨, 그리고 수산화칼슘이 있겠습니다. 약한 염기, 수산화마그네슘, 수산화알루미늄이 있겠네요. 보다시피 우리가 산이라는 놈이 H+를 내놓는 물질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다시피 다들 수소이온을 낼 수 있는 H+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세트산은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게 H+가 뜯어져 나와요. 바닥바닥에 OH-를 내놓을 수 있는 물질을 우리는 염기라고 이름을 썼습니다. 온중력의 OH- 수산화이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강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어떤 얘기했습니까? H+를 잘 내놓을 수 있는 H+를 내놓는데 다량 내놓을 수 있는 놈을 강산이라고 했다고요. 바닥바닥에 H+를 소량 내놓을 수 있다면 약산이라고 하겠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OH-를 다량 내놓을 수 있다면 강염기, OH-를 내놓긴 내놓는데 소량 내놓을 수 있다면 약염기로 소개하겠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르니우스의 정의로서 소개를 해왔습니다. 저 표 기억 꼭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산 연기 다루면서 뭐 다루는 게 뭐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주의하셔야 할 것은 물에 얼마나 잘 녹습니까가 아니란 거죠. 물에 녹은 뒤에 얼마나 잘 이온화 되겠습니까는 것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물에 녹은 뒤에 얼마나 잘 이온화 되겠습니까가 산염기의 세기를 가르는 내용입니다. 수학하시면 물에 그렇게 많이 녹지는 않습니다. 대신 녹은 뒤에 거의 100% 이온화되기 때문에 강염기를 쓰는 거예요. 반면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물에 어마무시하게 잘 녹아요. 물에 대한 경우에는 거의 무한대예요. 그러나 이온화가 별로 잘 안 돼 있어 약을 붙이는 겁니다. 용해도하고 전혀 상관없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RAS 정리였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는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는 물질을 전해질이라는 이름을 써요. 결국엔 H 플러스를 많이 넣겠다면서 또 다른 음이온, 예를 들어서 염화이온이라든지 황산이온 같은 또 다른 음이온들이 나온다는 뜻이 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이다 하는 염기다 하는 물질들은 다들 전해질입니다. 이해됐어요? 산, 염기 이런 것들은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낼 수 있는, OH 마이너스를 낼 수 있는 결국엔 강한 전해질과 약한 전해질로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닌 놈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겠습니까? 하면 중성물질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럼 중성물질은 무조건 비전해질까요? 중성이라고 하는 물질은 비전해질인 물질도 있고 전해질 물질도 있습니다. 비전해질 물질의 중성물질 대표적인 놈은 물이죠. 있습니까? 그 외에 포당이라든지 각종 알코올류들 이런 놈들은 비전해질입니다. 그럼 전해질인 중성물질 있습니까? 네, 이게 있어요. 많아요. 염화나트륨, 황산칼륨, 질산칼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전해질로서 중성물질인데요.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강산과 강염기의 중화반을 통해서 만드진 솔트 염의 그 전해질은 중성입니다. 반면 약산에 강염이 넣다든지 강산에 약염기 넣어서 만드진 그런 솔트 염은 산 또는 염기의 전해질입니다. 세 가지인 거 정리해 주십시오. 그럼 저물질이 산성입니까 염기성입니까를 통해서 할 때 맛을 보자고요. 10만. 근데 이런 강산들은 또는 강염기들은 맛을 봐서 잘못하면 건강을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흔히 뭐 연산 테러, 황산 테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맛을 보면서 저게 산이다 염기다 그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성과 염기성인지 알아보기 위한 대표적인 지시약들이 있는데요. 흔히 뭐 인디케이터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시약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리트머스 종이네요.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의 색깔이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바뀌게 만듭니다. 염기도 물론 붉은색 리트머스를 붉게 붉은색 리트머스를 푸르게 만들기도 하죠. 생명과학에서 많이 공부했던 게 BTB라는 지시약이죠. BTB는 산성에서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중성에서 초록색이고요. 염기성에서는 또 역시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화학 실험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페놀 탈레인이라는 지시약인데요. 페놀탈레인은 산성과 중성에서 색깔이 없다가
염기성이 되면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틸 오렌지 같은 지시약이 있는데요. 메틸 오렌지 또는 메틸 레드 같은 지시약들은 산성에서 붉은색을 띱니다. 교재마다 주황 하는 데도 있고 교재마다 주황 노랑, 경우에 따라서 노랑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틸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산성에서의 붉은 색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주황 해보자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교재마다 노랑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표를 보고 뭔가 좀 아쉽다 하는 거 있을까요? 자, 우리 에이스 인슬 이제 화학원대도 당신이 힘을 발휘해 주십시오. 아유 불안 아유. 저기요, 내가 당신한테 이거 몇 번 했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표를 보고 뭔가 좀 허전하다. 하트가 어? 하트가 하지. 뭐라거든? 하트가 래 하트. 저기 좀 확실하지 뭐 하트까지 될것 같아. 하트신 하트신. 근데 이건 하트에서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저기 에이스. 하트가 A죠. 자, 다른 것들은 내가 강사 또는 강연기에 대해서 3개씩 써놨습니다. 뭐 약산도 마찬가지네요. 근데 약연기는 2개만 썼습니다. 세상에 약한 연기가 2개뿐이라서요? 내가 약연기를 2개밖에 몰라서. 아이고요. 이득하는 사람 뭡니까? 아르니우스의 정의는 수용액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물질은 자기가 직접 OH- 넣지 않지만 이런 지시약에서 염성의 지시약들의 성질, 뭐 경우에 따라서 pH가 7보다 큰 염기성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나타내는 물질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니우스 정의보다는 한 단계 확장한 정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르니우스 정의는 수용이라는 한계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액체 상태라든지 기체 상태라든지 이런 데서도 활용할 수 있게 상위 정의를 확장합니다. 그게 브레스테드 로리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브레스테드 로리 정의는 꼭 수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H+를 주는 놈을 산으로, 그러면 염기는 H+를 받는 놈을 염기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때 H+는 수소 이온이라는 이름을 써도 좋겠고 양성자라는 이름을 써도 좋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수소 이온이죠. 여기 수산화 이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물질이 뭡니까 하면 암모니아라는 물질이에요. 암모니아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암모니아는 물에 녹였을 때 NH4+와 OH-로 나눠지는 이런 특징을 보게 됩니다. 암모니아를 물에 녹이니까 수산화이온이 나와요. 근데 그 수산화이온이 암모니아 자기 자신의 이온입니까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한테 OH-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수산화이온을 던져냈었는데 암모니아는 물에 넣었더니 OH-가 보이는데 이 OH-는 암모니아한테 직접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하면 물에서 H+ 하나를 암모니아한테 던져줍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암모니아에 있는 질소가 비공유 전자쌍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기도 하겠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수소이온을 받아들여서 배위계를 통해서 암모늄 이온을 만들고 물에서 H+가 빠지다 보니까 OH-가 남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는 브레스테드 로리아의 정의에 의하면 염기가 맞아요. 그러나 아르니우스의 정의로는 염기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탄화수소 유도체험에서 아닐린 같은 물질들을 배워봤습니다. 그 아닐린 보면 벤젠고리에 NH2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염기성이 돼 있잖아요. 그 염기성이 질소한테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서 그래서 이게 HCl 염산에 집어넣으면 이 H+가 이쪽에 가면서 NH3+가 되며 Cl- 되다 보니까
아닐린 같은 이런 염기성 물질, 근데 이건 맹물에 잘 안 녹아요. 근데 염산 집어넣으면 매우 잘 녹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산염이 중화 반응한다는 뜻이죠. 이해됐습니까? 제가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럼 앞에서 이렇게 가역반이다 또는 비가역반이다라는 이런 이름을 썼는데요.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 만들어 봅시다. 산은 보통 HA로 많이 표현합니다. 산이 물과 만나서 이때 산에 있는 H 플러스를 물한테 던져주는 일이 벌어지면 A-와 함께 H3O 플러스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게 정관에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고요. 역반응도 일어나거든요. 하겠습니다. 그의 화학평 상태에서의 평상수 K를 씁니다. 남아있는 HA의 농도에 대한 H3O 플러스의 농도 그리고 A-의 농도 이렇게 쓰면 이걸 보면 산의 이온화상수하면서 KA를 쓰겠습니다. 뻔뻔하게 이 KA가 1보다 매우 커요 하면 정반응이 매우 잘 일어나는, 즉 이온화가 잘 되는 강이 산으로 쓰겠고요. 반면 KA 값이 1보다 매우 작으면 정말 잘 안 간다는 뜻이죠. 얘는 약산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대표적인 반응을 쓰겠습니다. HCl 염산이네요. 이게 H2O 물한테 H 플러스를 던져줍니다. 그렇게 H 플러스를 던져줄 수 있으면은 우리는 브랜스테드 롤리아의 산이라고 쓰겠다는 거죠. 그게 말입니다. 물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그 H 플러스를 받아 먹습니다. 염기가 됩니다. 즉 좀 전까지 아리우스의 정의에 의하면 물이라고 불러준 놈은 중성물질이었는데요. 이온화가 안 된다고 했는 물질인데요. 얘가 이온화가 되기는 돼요. H 플러스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랬을 때 Cl-와 함께 H3O 플러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다시피 역반응 된다 했잖아요. 그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면 하이드로늄 이온 또는 옥소듐 이온이라는 걸 쓰는데요. H3O 플러스 얘가 Cl-한테 직접 던져주기도 해요. 그래서 역반응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염산 수용에 100% 이온화됩니까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뭐 거의 100% 가깝게 이온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던져준다 산이라고 부르겠고 받았다 하니까 염기가 됩니다. 점점 우리가 염산을 강산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왜 염산이 강산입니까 하면 요 K 값이 굉장히 커요. 70 이상이에요. 1보다 매우 큽니다. 그래서 H 플러스를 매우 잘 던져줘요. 그래서 얘는 정반응이 훨씬 더 잘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이거는 염산, 황산, 질산 다 똑같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한테 강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약이라고 쓸 수 있죠. 그렇다면 아세산은 어떻습니까? 하네요. 아세산은 역시 물한테 H 플러스를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아세산 음이온과 하이드로늄 이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역시 하이드로늄 이온이 아세산 음이온한테 H 플러스를 던져주기로 하겠네요. H 플러스를 물한테 던져줬으니까 얘는 산, 물은 염기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받았다 하니까 염기가 되고요. 이쪽은 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이건 정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역반응이 훨씬 더 지배적인 반응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쪽에다가 강을 붙이겠습니다.
약산, 약산입니다. 아세트산이라는 놈이 약산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면 아레우스 정의에 의하면 물이 녹아서 이온화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소량만 이온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의하면 이 평상수 KA를 내면 있어 K 값이 1보다 매우 작아서 그렇습니다. 실상 아세트산의 이온화 상수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 10의 마이너스 5승. 아세트산 넣으면 대략 100개 중에 1개 정도 이온화 될까 말까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해됐어요? 지금 정도 정리해 주십시오. HCl 염화수소 또는 염산이 할게요. CL 마이너스. 이 둘을 어떤 관계 있습니까? 하면 H 플러스 빠지면 이온이 되겠고 H 플러스 받으면 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우리가 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염화수소의 짝 염기는 염화이온이 되겠습니다. 뭐 뻔하게 물과 하이드로겐 이온 사이에도 역시 짝의 관계가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아세트산이라는 놈과 마찬가지 아세트산 음이온이 역시 짝의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강산의 짝 염기는 약해요. 약산의 짝 염기는 강하네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산이 얼마나 강합니까 약합니까는 그 짝 염기의 강약 가지고도 비교가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그 역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탄산이라는 놈을 한번 봤습니다. H2CO3 탄산 되는데요. 아세트산의 Ka 값은 10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 탄산의 Ka 값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5승짜리, 50의 마이너스 6승짜리 K 값으로 봅니다. 두 약산 중에 그나마 조금 더 강한 놈은 누굽니까? 토탈이 키제가지만 10의 마이너스 5승 이게 좀 더 강해야 하겠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그래서 화학원에서는 강산 강염기가 관심이 있다면 화학투에서는 약산 또는 양염기가 관심이 있습니다. 이 약한 놈들 중에서 토탈이 키제가 하는 이 약한 놈들 중에서 그나마 누가 더 조금 더 강합니까? 또는 더 약합니까? 찾는 게 이게 화학투에서 관심 있는 내용이에요. 안타깝게도 화학원이라고 1학기 중간고사를 내년에 치르게 될 것이겠습니다. 거부 가서 말입니다. 근데 일단 화학원에서 약산은 안 다룬다 했잖아요. 그럼 과거는 나가요. 지금 나온 거 맞죠? 이거 두렵다고 과거 안 가겠다고? 그게 빼봐야 어차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어차피 일반기 고등학교 가도 이 얘기는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그 얘기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 미리 먼저 닥쳐서 하는 거 괜찮죠? 탄산 다시 보겠습니다. 탄산이라는 놈이 물과 만났잖아 했습니다. H 플러스 던져주겠네요. 물론 전반 그렇게 잘 가지 못해요. HCO3 마이너스하고 H3O 플러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HCO3 마이너스는 또다시 물과 만나서 CO3 마이너스하고 H3O 플러스를 만들게 됩니다. 역시 H 플러스를 던져줍니다. 탄산 H 플러스를 던져줬어요. 산이라고 부를게요. 탄산 수소이온 역시 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약하게 약해요. 알겠습니다. 정반응과 역반응을 비교할 때 이게 약산이라서 정말 그렇게 잘 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역반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하이드로겐이 H 플러스를 탄산수소이온한테 주어요. 탄산수소이온은 H 플러스를 받아들였어요. 그랬을 때 롤리에 정리하면 얘는 염기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놈이 H 플러스를 물한테 던져줘서 탄산 2- 음유된 했잖아요. 산이고 여기는 염기예요. 어떨 때 산으로 어떨 땐 염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것을 양쪽 성분치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물론 이쪽 던져주죠. 산이고 염기입니다. 물이요? 염기로 쓸 수 있겠죠? 아까 탄산의 Ka 값이 10의 마이너스 한 6성 정도 된다 했는데요. 탄산 수소 이온의 K 값은 10의 마이너스 11성, 12성 그 정도 됩니다. 형평시 더더더더 약합니다. 즉 탄산이 아까 약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지? 얘는 뭐다? 더 약산이라고요. 느낌 알겠어요? 그 말은 약산과 짝염기에 있는 탄산수소 이거 강염기했습니다. 그러면 탄산수소 이온이라는 산에 대해서 짝염기가 되는 탄산 2-는 매우 강한 염기가 되겠네요. 여기 있는 화학종들 중에서 가장 강한 염기를 찾아주십시오. 그 말은 제일 약한 산을 찾아주세요. 그 짝 염기가 가장 강해요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지금까지 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평상 스케일을 내면서 산이라고 애시드를 붙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 뻔하게 염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내용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암모니아 같은 놈들이었습니다. 암모니아를 물에 녹이니 물에서 H 플러스 암모니아한테 던져줘서 암모늄 이온과 물은 H 플러스를 빠지면서 수산화이 되는 이 반응을 본다했습니다. 이 반응을 평상수 K를 내면은 NH3 암모니아의 농도, 선생님 물은요 액체 상태니까 빼버려야 되죠. 마지막으로 NH4 플러스 이온 농도하고 OH 마이너스 이온 농도로 제시합니다. 염기성 물질이네요. KB라고 되겠습니다. 이 값은 1보다 매우 클까요? 아니면 1보다 매우 작습니까? 예, 1보다 매우 작습니다. 얘는 약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 됩니다. 25도씨 기준으로 10의 마이너스 5승이요. 마이너스 5승. 즉 이 반응은 전반이 잘 안가, 역방이 잘 가라고 했습니다. 물은 H 플러스 던져주는데 아주 소량만 던져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약산 H 플러스 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약염기 되겠네요. 암모니아의 짝염기가 짝산 누굽니까 하면 예, 암모늄 이온 되겠습니다. 암모늄 이온은 OH-한테 H 플러스 매우 잘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산함수이죠. 좀 전에 탄산수소 이온이 어떨 때는 산으로 어떨 때는 염기를 동정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물은 H 플러스를 받기만 했던 염기성인데 이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H 플러스를 던져주네요. 산성이네요. 역시 물 역시 아리우스는 지웠구나. 아리우스는 중성이라고 했었는데 그랬을 때 롤리는 H 플러스를 주기도 받기도 하는 물은 양쪽 성질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입니까 염기입니까에 대해서 가장 협의적인 정의가 아레니우스의 정의였습니다. 대표적인 산이 연산이라든지 아세트산 같은 놈을 들겠고요. 대표적인 염기로서 NaOH나 KOH 같은 걸 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시키는 게 누구다? 그랬을 때는 롤의 정의예요.
이 브레스테 로리의 정의에 의하면 암모니아 같은 놈들은 염기로 동작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놈들이 있었잖아요. 그치? 대표적인 놈이 아까 물이라든지 HCO3- 탄산 수소이온 이런 것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좀 전에 이 물이라는 놈이요. 어떤 때는 염기인데 어떤 때는 산으로 동작한다 했잖아요. 즉 물은 자기 스스로 H 플러스 던져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받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두 놈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H 플러스를 던져주고 받는 그런 일련의 반응을 통해서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역시 이 반응에 대해서 평상수 K를 내는데요. 근데 분모에 들어갈 게 뭡니까 하면 액체 상태의 물 두 개예요. 액체 쓴다고? 안 쓰죠. 그래서 남아있는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를 쓸 수 있겠습니다. 물이에요. 그래서 이 평상수는 KW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반응이 잘 진행됩니까? 그러진 못해요. 이 KW 값은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에요. 매우 극소량만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매우 극소량만 일어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얘는 25도씨 기준이에요. 25도씨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이 값은 조금은 더 커집니다. 즉 X축 온도에 따른 Y축 KW 값은 나겠습니다. 평상수 K, 그게 KA가 됐든 KB가 됐든 또는 KW가 됐든 온도 의존 함수였습니다. 온도가 똑같다면 평상수 값은 같습니다. 온도가 달라지면 하겠어요. 예, 평상수 값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25도씨일 때 KW 값이 얼마?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을 주겠다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그보다 조금은 더 커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10의 마이너스 14승 되는 게 10의 마이너스 5승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네요. 우리가 중성이라고 했던 놈이 물에 H 플러스 OH 마이너스 하나도 없습니까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중성이라 했던 놈들은 H3O 플러스의 농도, OH 마이너스의 농도를 볼 때 중성이라 했던 놈은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만큼 있어요. 물 1리터 속에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 몰개만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OH 마이너스 역시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만큼 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성이라고 불러주는데요. 산성에서 하이드로뮴이온 또는 옥수뮴이온 H3O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승을 한번 줘보자고요. 산성은 그럼 OH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습니까?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있긴 있어요. 얼마나? 10의 마이너스 13승 몰 농도만큼 있어요. 대괄호 치는 이거 몰 농도예요. 산성에서 OH 마이너스가 없다라고 가르쳤는데 아니요. 아주 극소량, 아주 저농도로 있어요. 뻔뻔하게 영익성 물질을 집어넣었잖아요. OH 마이너스 농도가 하겠습니다. OH 마이너스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몰 농도만큼 있는 상황이라고 보자고요. 염성 그 OH 마이너스가 있고 H 플러스가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주 극소량이지만 있어요. 얼마나? 10의 마이너스 12승몰 농도만큼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 둘의 농도 곱은 얼마? 10의 마이너스 14승을 항상 똑같다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어떤 산성경이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4승몰 농도만큼 H 플러스가 있었습니다. OH 마이너스 농도가 얼마 될까요? 10의 마이너스 10승몰 농도만큼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어떤 염기성 용액인데요. 이 염기성 용액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 농도만큼 OH 마이너스가 있었대. H 플러스는 얼마 있을까요? 2개 곱해갖고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돼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정도 몰 농도로 있겠지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3승 14승 그지? 됐었냐? 산수 이제 영역 들어가면 힘들어요. 특히 곱하기 나누기 하면 참 힘들어. 정해 주시죠. 이게 지수적으로 다니까 발음하기도 귀찮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10에 마이너스 몇 승 하다 보니까 발음도 꼬이고요. 혀도 아프고 그래요. 여러분은 발음하기 좋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계속 이렇게 10에 마이너스 몇 승 그나마 이런 것들은 앞에 숫자를 써주는데 2 곱하기 이런 게 들어가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나마 2는 좀 다행입니다. 뭐 4.2 곱하기 이래버리면 너무 귀찮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들고 다니고자 pH pH라고 누르기도 하는데요. 수소이온 농도 지수를 재겠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로그 이렇게 지수를 로그화 시키면 훨씬 편하게 발음할 수 있겠습니다. 수소이온 농도 지수한데 뭐 H3 플러스나 H 플러스나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이렇게 제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pH를 쓰면 하겠네요. 10의 마이너스 7승을 여기다가 로그 넣으면 7이라는 숫자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1승이요. 10의 마이너스 1승을 마이너스 로그 때리면 얘는 pH가 1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pH 7을 중성으로 하고 25도씩 기준입니다. 숫자가 작아져서 pH 1, 뭐 경우에 따라서 pH 0, 1이 되면서 숫자가 작아지면 산성이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의 마이너스 4승 몰 농도의 H 플러스 농도를 가진다면 pH가 4가 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pH 4하고 pH 1을 비교해도 pH 1이 더 산성이 강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그 지수 관계 있다 보니까요. pH 1 차이는 수소이온 농도가 10배 차이 납니다. 4하고 pH 4와 pH 1 열의 10배 1000배 차이 난다는 뜻이죠. 이해했습니까? 물론 pH 4에 비해서 pH 0은 10,000배 더 수소이온 농도가 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뻔하게 pOH라부터 쓸 수 있지 않겠냐 싶네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의 지수를 나타냅니다. 10의 마이너스 13승이라고요? pOH를 내겠습니다.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여기는 13 나오죠. pH가 4인 용액의 pOH 값은 10이 나옵니다. 25도씨라는 전제 조건이 항상 껴들어 있지만 pH와 pOH 합은 14가 나와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수선의 이온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을 했잖아요. pOH 값을 내면 2가 나오겠고 pH를 내면 12가 나오는 거죠. 즉 pH 7보다 숫자가 커지면 염기성이 강해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로그 2는 대략 한 0.3 정도 쓸 수 있겠습니다. 로그 2 OH 마이너스 농도가 얼마입니까? 하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로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로그 계산 배웠습니까? 배웠어요? 응. 이거 얼마 나와? 로그 2가 0.3이 됐습니다. 로그 10의 마이너스 3승이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7에 마이너스 하니까 2.7을 쓰겠군요. 얘가 2.7입니다. pH 얼마 나올까요? 하면 이 둘이 더해서 얼마? 14 나와야 됩니다. 12.3 되죠. 정리되십니까? 정해 주십시오.